201페이지에 3절에 등기의 구성만 오늘 간단하게 보고 가죠. 등기의 구성은, 자, 등기는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제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봐봐요. 여기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기를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하나씩 듭니다. 구분 건물은 예외인데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보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처음에 표제부에 보면 여기에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물리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표제부에 보면 건물에 이런 거 나오죠. 벽돌조 슬라브 지붕, 넓이가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이게 표제부예요. 표제부. 그런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 갑구가 나오는데, 여기 갑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등기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2011년도에 신현욱이가 요 건물을 지었겠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현욱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 신현욱이가 2016년 5월 7일에 소유권 이전을 누구에게 했냐면 김필순에게 했네. 등기 원인은 뭐야? 매매 계약을 했네. 이런 것들이 쭉 갑구에 나옵니다. 갑구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어가지고, 소유권에 이렇게 뭐 소유권 보존 등기 1번 타자로 나오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무조건 1번.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 뭐 이렇게 쫙 나옵니다. 소유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우리가 배웠던 어떤 거요? 그렇죠. 점유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거 나오냐면 우리 담보 그 제한물권 중에서 전세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등기가 돼요.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질권 중에서 요거 이제 저당권에 붙는 권리 질권이 되는데,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돼서 여기도 보면 근저당권 설정을 누가? 신동님이 했네요. 2017년에. 얼마 빌려줬어? 금액 6천만 원 빌려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등기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식 등기부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죠. 예를 들어 요거를 약식 등기부로 그리면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1번 소유권 보존 A, 2번 소유권 이전 B, 등기원인 가끔 적어줍니다. 매매.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순위 제가 할 때 순위를 대충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 목적 적고, 그 다음에 여기 권리자를 대충 A, B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약식 등기부를 그리는데, 여러분들도 좀 요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저하고 같이 이런 약식 등기부 순서대로 좀 그리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자, 부동산 물권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물권은 점유권과 7개의 물권 8개만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이 8개 중에서 다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천만다행으로 점유권하고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은 등기가 안 돼요. 질권 중에 권리질권이라 그래서 저당권에 붙어서 등기가 되는 게 있는데 걔는 안 중요하니까 빼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등기가 안 됩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등기가 되는 건 소유권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랑 그냥 비슷하니까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얘네밖에 등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등기는 부동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건물 등기부를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만약 이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처음 만들죠. 그러면 A가 건물 주인이 되려면,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건물을 지을 때 얘가 집주인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기가 돼야지 집주인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신축이기 때문에 187조죠. 사실 등기 안 해도 이 A는 건물을 짓자마자, 신축하자마자 건물 주인이 됩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 근데 이제 A가 여기다 등기를 하려 그래요. 등기를 할 때는, 자, 소유권은 갑구에 등기가 되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나머지는 어디에 등기돼요? 을구에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 건물을 처음 등기할 때는 언제나 어떤 등기든 처음에 소유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갑구에 1번, 순위번호 1번으로 소유권이라고 시작을 하고, 언제나 소유권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런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보존이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이 여기 있다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이전, 자, 우리가 앞에 이전 승계하고 설정 승계 배웠죠.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전 등기도 나오고 설정 등기도 나올 텐데, 이전 등기는 뭐예요? 모든 권능을 다 승계하는 거고, 설정 승계는 이 중에 하나만 승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존 등기는 누구에게 이렇게 승계를 받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는 처음에 원시 취득을 할 때 처음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토지나 건물이나 언제나 갑구의 1번 모든 등기의 시작은 소유권 보존 등기로 시작을 해요.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말은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1번이 아니라 언제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1번입니다. 이렇게. 자, 그랬는데 이 A가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B에게 설정을 해주려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 줄 때는 전세권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을구로 가야죠. 을구. 그래서 여기도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설정이냐면 요게 요 소유권으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 설정 승계 받았죠. 그래서 설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을구에 이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처음에 설정 등기로 시작을 해요. 이전 등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죠? 처음 등장할 때는 언제나 설정 등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요 소유권을 만약에 C한테 팔아.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갑구에다가 소유권을 파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C 앞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 전세권자 B도 다른 사람에게 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D한테 판다. 그러면 이때 요 때는 부기 등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유권 하나밖에 없어서 주등기로 해도 충분하지만 여기는 권리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부기 등기라는 걸 써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 이전 등기 D 요런 식으로 등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구에 소유권이 처음 등장할 때 보존 등기했다가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을구에 이런 권리들이 등장할 때 처음에 보존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로 등장했다가 이게 이전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권리가 등기가 되고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게 조금 이거보다 난이도가 있는 건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있어. 가령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어떻게 틀리냐면, 요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가 A라고 쳐봐요. 그래서 등기가 예를 들어서 2번 소유권자가 A로 되어 있어. 근데 이 A가 가령 B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면서 B로부터 2억을 빌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봐요. 이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는 게 저당권자가 소유권자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야. 2억 빌려줬죠. 그러면 자, 저당권이 어디 와야 돼요? 을구에 와야 돼요. 을구에. 저당권이니까.
그래서 1번 저당권 설정 비합으로 2억 요런 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요거 그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고, 일반적으로 저당권을 소유권자가 많이 설정을 하는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이거예요. 이건 좀 다른 게, 봐봐요. 여기 지금 건물이 A 소유인데 A가 먼저 B한테 전세금 5억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전세권을 B한테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보세요. 가령 여기 소유권자가 A인데 먼저 전세권이 설정이 됐죠. 누구 앞으로? 전세권 설정이 누구 앞으로 되냐면 B 앞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란 뭐냐면, B가 전세금으로 5억을 A한테 다 줬더니 자기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C한테 자기 전세권, 즉 전세금 5억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가 만약에 한 2억 정도 빌리잖아요, C한테. 그러면 이때 이 C는 소유권자 A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라 C는 전세권자 B한테 돈 빌려줬죠. 이랬을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야. 전세권자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그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등기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봐봐요. 요 부기등기, 아니 여기 주등기가 1인데 부기등기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 C 2억. 여기 얘는 5억이었겠네요, 그죠? 전세금이 5억이니까 요런 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돼 있는 애들은 을구하고 연결이 돼 있고, 주등기로 되어 있는 애들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요 소유권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봐 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부기등기는 가령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2번인데 2-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 부기등기가 얘네들 주등기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관련이 돼 있는 애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자,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랑 천천히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에 대해서 좀 성질을 어느 정도 저랑 같이 이런 훈련 연습도 해가면서 알았어요.